제 앞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이 한우값 폭락은 무조건 온다 라는 제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우값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오래 키웠던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은 뭘까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본주의는 돈으로 돌아가니까 돈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겠죠. 돈은 사실 그냥 교환 수단입니다. 예전에는 금이 곧 돈이었는데요. 돈을 은행에 주고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걸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영상을 끄시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만약에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이 정보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을 만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1944년에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는 화폐 체계가 만들어졌는데요.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금과 바꿔준다고 정하고 다른 나라의 돈은 미국 달러와 교환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죠. 그런데 이때는 교환 비율을 정했었으니까 환율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금과 달러의 비율을 무시하고 몰래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결국 이걸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챈 거죠.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단체로 요구를 했습니다. 달러가 많아지면 그 가치가 정해놓은 금의 비율보다 떨어지니까요. 결국에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낸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돈은 그냥 어떠한 보증 없이 그냥 정부가 찍어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은행에 줘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죠. 최근 코로나로 양적 완화나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적 완화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리 인하로도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는 경우 돈을 더 찍어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돈을 더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서 우리가 아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은행의 대출 시스템 때문에도 인플레이션이 오지만 이건 생략을 하고요.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합니다. 버스비나 짜장면 가격, 새우깡 같은 과자의 가격도 예전과는 비교를 하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이걸 물가가 올랐다고 말을 하죠. 저는 붕어빵 가격에서 이걸 진짜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붕어빵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1,000원이면 4개에서 5개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불과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1,000원에 2개인 곳도 많습니다. 서울에 보면 2,000원에 3개 주는 곳도 있고요. 원재료값 상승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원재료값도 결국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붕어빵조차 가격이 오르는데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건 사실상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는 물가 상승률 대비 성공적인 투자가 아닐 수는 있어도 돈을 잃을 수는 없는 투자입니다. 결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부동산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이건 똑같이 한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우도 하나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한우를 오랫동안 키운 분들이 평범한 직장인보다 많은 자산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데 직장인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요. 차라리 월급을 붕어빵 10,000개 이렇게 실물로 받았으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붕어빵 10,000개는 개당 200원이라고 했을 때 200만 원이지만 지금은 개당 500원으로 올라서 500만 원의 가치를 하니까요. 게다가 직장인이 돈으로 받는 월급 인상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집니다. 실제로 소득분배 불균형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안에서 정부, 기업, 가계 이 세 개의 주체가 각각 가져가는 돈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의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이 돈으로 받은 월급을 따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결국 저축을 하면서 현금으로
들고 있죠. 돈의 가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우를 전업으로 키운다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물인 송아지나 고기로 받는 셈입니다. 이걸 팔아서 소득을 얻죠. 그리고 농가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이 아니라 한우와 땅, 축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격들이 함께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이전 영상에서 한우값 폭락은 무조건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모든 자산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결국 한우값은 일시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 정말 혁신적으로 변해서 생산 원가가 크게 줄어든다면 한우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한우 가격을 공급이 많아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공급보다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더 이상 한우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한우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시스템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자를 지불하긴 하지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빌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요. 또 대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무섭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실 거예요. 집값, 주식, 물가 안 오르는 게 없죠. 게다가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억 단위니까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현금을 모아도 내가 저축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금을 수십 년간 모아서 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대출을 이용해서 자산을 소유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기에도 내가 버틸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당연히 올바르게 이용을 해야겠죠. 이건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대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이용한 비즈니스가 바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의 계약 조건을 보면 보험료를 만기에 환급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 구조인데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때 돈을 받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서 돈으로 돌려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성립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EBS에서 만든 다큐 자본주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편당 1시간 정도이고 5부작인데요.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택한 이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